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저희나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이성원 대표. 네. 날씨가 말이에요. 날씨도 훅 풀리더니 이제 주가도 훅 풀려. 네. 그래서 갑자기 연중 최고가 아닙니까? 2015포인트면? 2015포인트면 연중 최고가고요. 네. 오전장에 그 원고 쓸 때만 하더라도, 첨부할 때만 하더라도, 네. 오전장이 2000포인트 못 넘기네? 이런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2015포인트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전. 그러니까 뭐 외국 네. 형님들 사는 데다가 이제 네. 어저께까지 또 그 증권사가 좀 팔았잖아요. 이틀 동안 이상 네, 팔았는데요. 기대와 달리 팔았는데요. 네. 소폭이랑 지금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일단은 선물 쪽에서, 네. 지금 6천 계약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미결제는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네.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선물에서 6천 계약 매수 들어오는 거 네. 요것도 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현물보다는 어떤 선물 쪽에서 시장 베팅 네. 이런 흐름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올라요. 지금 보면 증권주 오르고 건설주도 뭐 GS건설이 3만 원 달리잖아요. GS가 네. 3만 원. 그래서 그 연중 최고치가 장중에 3만 3천 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걸로 끝나면 연중 최고치 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아하는 현대건설도 이제 모처럼 또 반등하고 있고요. 이성원 대표가 좋아하는 그 현대산업도 이거 다시 네. 조금 정신 차리면 이것도 뭐 하루 올라가면 가는 거거든요. 네네. 요즘 보면 건설주 이런 것도 올라갔다면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없는데요. 건설주도 오늘 좋고요. 증권주 한번 쭉 봐주세요. 증권주들도. 증권주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 다 빨간색이라 네. 이렇게 크게 적어왔는데 이제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게 지금 대우증권. 네. 키움은 어때요? 대우증권이 아직도 KDB 대우죠. 네, 네, 네. 대우증권 그다음에 대신증권이 7.5%, 교보증권이 7.8%. 네. 지금 아주 강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키움 같은 경우도 뭐 5.8%, 대부분 그러니까요. 뭐 5%에서 7% 사이 네. 시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뭐 일단 좋은 실적을 지금 발표했나요? 네. 아니면 좋은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6% 가까이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신고가 그 근처에 와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네.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이 사는데요. 외국인이 좀, 뭐라 하죠? 외국인이 사는 주식에 좀 수량이 많은 거 있잖아요. 금액 기준으로 지금, 이제 창구 기준으로 많은 건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사고 있어요. 시가총액,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 SDS, 뭐 이런 것까지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차로 쭉 사고 있으니까요. 전형적으로 외국인 사는 거는 시총 산다. 시총 상위 주식 산다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보면 이제 그 분위기가 또 살아난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유가는 지금 6년의 최저치인데요. 6년의 최저치인데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요. 좀 올라갔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가? 오늘 조선주도 오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라든가요.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구분 없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좀 상황 좀 종목별로 좀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세게 오르는 게 이제 증권건설 네네.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이 지금 오늘 네.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한 쪽과 관련돼서는 네. 일단은 소재 섹터, 그러니까 네. 철강, 화학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좀 저조하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T 자동차도 강세고 네. 증권 건설도 강세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금방 30포인트 가까이 네. 상승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네.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52주 신고가인가요? 네. 52주 신고가 네. 경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은 뭐 LG전자, 네. 뭐 그 IT주도 섹터 전부 다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뭐 LG노텍까지 네. 전부 다 빨간색 네.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후장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0시 넘어서 그 지금 이제 거래소 쪽으로 네. 수급이 쏠리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더 강세.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밀리는 형태긴 한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 DO 해갖고 네. 이제 그 이빨 네. 관련주들 뭐 네.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100%인가요? 잠깐 봐야겠네. 루셜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강세인데 증가금 40%짜리. 크로스텔 100%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예전에 그죠. 네. 늘 100%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종목이라 네. 약간 불안하네요. 네. 그래서 크루셜텍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름이 좋죠. 동아 소시오 이름이 네. 소시오예요. 네. 소시오 그다음에 좋은 모습이고 서울 옥션 맨날 강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봐야겠는데 제로투 세븐 일단 좋은 모습이고요. 그것도 뭐 하는 거세요? 제로투 세븐이요.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네. 신형 자산운용에서 지금 나왔는데 뭐 백화점 뭐 몽골에다 백화점 오픈했다. 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유통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로투세븐 몽골이요? 쪽도 예. 그쪽이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약해요. 네. 게임주도 약하고, 네. 어쨌든 간에 그 코스닥에서는 강세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쏠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외국의 형들의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어찌됐건 인터넷 펀드의 네. 돈이 들어오고 늘 말씀드린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는 좋을 거 없지만은요. 물론 FOMC 어떤 결론 나서 좀 방향 바뀔 수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덜하거나 오히려 좋을 수 있는 나라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중국, 한국, 대만. 인도, 중국, 한국까지는 전전님이 얘기했고, 그죠? 저는 거기다 대만 하나 정도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네 나라는 상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재를 그 생산하는 데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걸 갖고 뭔가 만들어내는 나라. 그죠? 네. 그리고 더구나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도는 이제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중국은 이제 수출 비중을 보면 유럽이 높은 게 맞고, 우리나라의 수출 1위는 저기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은 다 합해봤자 중국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런데 와중에 우리는 내구성 소비재, 먹고 사는 필수 소비재보다 내구성 소비재.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그죠? 막 먹고 쓰고 버리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가구가 있죠. 자동차가 있죠. 전자제품이 있는데 가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랑 전자제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네 나라 중에서 다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린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의 약하지만 이머징의 전체 증시가 그랬지만 그중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다 하는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되잖아요. 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이 먹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네. 이것 때문에 시장 조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너무 어려워. 중국에서 만약에 너무 어려워. 중국에서 사드를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야, 그것도 그렇게 기가 막혀. 사드 이런 거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TH를 써. TH. 그렇게 쓰는 것 같아, 내가 슬쩍 네.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사드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사드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네. 한국산 못 사겠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골로 가죠. 그러니까 시장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골로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거야 뭐, 뭐라 그래요. 엄청 잘 뭐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겠죠. 이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잘 이제 뭐라 그래요. 잘 해결돼 갖고 THAAD 뭐 약자일 거예요. THAAD. 그러니까 당연히 S로 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드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사드 얘기를 하거든요. 발음이 S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처음 찾았어요. 그러니까 S는 아니고 TH라고 쓸 것 같은데 보니까 THAD라고 쓰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THAAD네. A가 두 개네요. A가 두 개네. 뭐 약자겠죠? 네. 미국의 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근데 이게 보면 역으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뭐 돈을 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드를 거기 안 하면은 엄청난 경제 혜택이 있을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되겠죠. 이번에 또 하나가 ADB, 아시아 개발은행 있는데 그 또 한쪽에 나타난 거가 이제 AAIB인가 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참 곤혹스러워졌어요. 영국이 거기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방해하는 데가 누구냐면 미국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했거든. 우리나라한테 가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본은 가입 안 한다고 그랬고. 일본은 왜냐면 일본은 ADB의 주력 국가라서. 그래서 자기네 주요 주주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저 한 번 어저께도 왔잖아요. 누가 네. 차관보가 왔잖아요. 네네. 동부가 차관보가 왔는데요. 참 어려운 나라죠. 근데 그게 되면 그게 보면 AAB인가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는데 저기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아요. 네. 까꿍 아빠님이 쓰셨네요. 네. 사드는 T가 티어터네.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쓰셨네요. 터미널이던데? 어떤 분은 터미널 쓰셨고 어떤 분은 터미널. 위키피디아의 터미널로 나와 있어요. 3937님이 맞아요. 3937님이 터미널이. 시어터도 있네 뒤에. 두 개도 있어요? 네, 두 개 다 맞네. 두 개 다 맞아? 여기 보면은 터미널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어터도 있는데. 몰라. 둘 중에 하나 있겠죠. 여하튼 그게 중에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시어터 하이 얼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다라고. 그래. 포멀리하게 이렇게 나오네. 그건
출처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거 AI. 그거 좀 정확히 그거 해주자. 그게 보면 그게 뭐냐면 1대1로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요. 1대1로 있죠. 기억나죠? 네. 1대1로가 해상으로 21세기판 그 육상 그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엮는 게 그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큰 건데 지금 보면 거기에 이제 어저께 중국에서 또 한 명 왔잖아요. 부조리인가 뭔가 이름도 어려워 중국의 직책이요. 와갖고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하면서 얼핏 흘리는 게 50조 달러 건설 시장이 열린다잖아요. 네. 그럼 예술적으로 그 판에 사인을 안 하면 그거 못 가는 거지. 거죠. 못 가는 거지. 네. 그래서 한편은 그렇게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압박하고 그죠? 미국에서는 사드 알아도 이쪽에서 안 하니까 야 이거 정말 정부 정책하기가 쉽지 않네. 네. 이게 이거야? 이래야지. 네, 이거야?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AIIB.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AIIB. 네, 그다음에 네. 지금 아시아 그 개발은행. 네. 개발은행인데 뭐 그 기본적으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기본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영국도 참여하고 프랑스, 호주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죠? 우리나라만 안 들어가면 네. 큰일 났네. 이제 미국이 왜냐면 우리나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미국한테 우리 사드 좀 할 테니 이것도 가입하면 안 되겠니? 이거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드에 하면 엄청나게 중국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개 안 할 수도 없고 골치 아파. 나 그렇게 안 갈려. 골치 이건 아파서. 선택을 문제라면 골치 아프지. 솔직히 하고 싶은 건 있죠. 뭘 하고 싶어. 근데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나 이거를 해야지. 가입해야지. 이 사람아. 돈을 벌어야지. 사람아. 그 사드 안 하려고? 사드 안 못할 사람이네. 같이 일을 못할 사람이네. 사드는 저쪽에다. 그럼 사드는 난 종평 가야 되는데 자기 종평 못 가네. 사드는 울릉도 그 밑에 잠수 기지를 건설하는 걸로. 아이 몰라.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주시한 그걸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 그거 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금요. 네. 근데 보면 우리가 하여튼 그 AIB에 가입 안 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 유사일에 이런 게 없잖아요. 50조 달러. 50조 달러 SOC 건설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게요. 네. 그걸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참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네. 이게 정말 국민 투표에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정말 어려운 얘기겠고요. 유가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유가는요, 지금 보면 이제 44달러대로 떨어졌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혹시 가나요? 네. CRB 인덱스. CRB 인덱스? 네. 네. CRB 인덱스도 그 CRB 뭔지 아시죠? CRB라는 건 이제 저거요. 전 세계 원자재 인덱스가 되고 제가 이거 톰슨 로이터가 만들어낸 거 그런 거 맞죠? 맞아요. 네. 이런데 했는데 이게 훅 떨어져 갖고요. 이게 그 유가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승훈 대표 우리 알잖아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거가 두 개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더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왜 알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뭐 육류. 네, 소고기랑 닭고기 이런 거잖아요. 육류.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걸 알죠? 자기 얘기. 커피잖아요. 커피. 그게 두 개가 계속 올랐는데요. 소고기 가격은 여전히 가고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올랐어요. 닭고기는 약간 변동인데 소고기가 여전히 닭고기도 세요. 상대적으로. 그 전 세계 인덱스인데요. 네. 커피 가격도 떨어진 거 아세요? 커피 가격과 맞아도. 보세요. 있죠. 트레이딩 이카노미 이런 거 있죠. 네네. 거기 보면 원자재 가면 딱 모으는 거 있으면 그 표현만 보면 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얼리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어 투 데이트인가 해갖고 이열리 떨어졌어요, 지금요. 최근 한 달에 떨어졌어요. 그럼 쭉 보시면 이게 재밌잖아요, 거기가. 아까, 커머더티 한꺼번에 나오는 커머더티 한꺼번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네, 그거 쫙 나오는, 근데 지금 이거 모든 거 나오는 한꺼번에 나오는 게 쉽게 해서 CRB인데요. 이게 훅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근데 유가는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요. 유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거,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그 형님이 얘기했던 것도 결국 저장소의 탱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는 생산하는데 탱크는 모자르니 이제 거의 수문까지 왔으니 시장에 마켓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화면, 이건 딴 걸 보여줘요. 커피를 보고. 네. 쭉 가면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빠졌네요. 커피 떨어졌죠. 커피만 져도 올해 들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커피는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캐틀. 네. 라이브 캐틀도 지금 한번 볼까요? 라이브 캐틀 같은 경우도 올해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좀 반등 주려는 작년에 여름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빠졌네요. 네. 길게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쭉 오르다가 뭐 빠진다고 볼 수도 없네. 뭐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라이브 캐틀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저거라니까요. 유일하게 지금 추세가 살아있네. 네,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의 인당 고기 소비가 늘어났거든요. 그게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다요.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있네. 네, 치킨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뭐 조류독감 이런 거 났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류독감도 뭐 천하일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일단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겠는데 유가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유가가 아까 하나는 저거예요. 탱크 문제. 그 이제 수급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장이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시장에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드라든가 지금 AIB 뭐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뭐 국내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탑 뉴스는 뭔지 아세요, 요새요? 뭐야? 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조류.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먹은 얘기가 뭐 미국에 먹거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글로벌 뉴스 현장 탑은 이제 시작했잖아요, 또요. 죄송합니다. 미국과 이란과 핵협상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오늘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는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뉴스. 오늘 국제 뉴스에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보면 최종 합의는 안 됐지만 미국의 시각은요. 미국의 시각이나 유럽의 시각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근접했다 표현을 씁니다. 3월 말에 일단 타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3월 말이니까 오늘 3월 16일이잖아요. 네. 미국 시간 16일이니까. 그 이제 시작됐고, 오늘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3월 16일 이제 본격 다시 접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종 될지 모르겠지만 3월 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결정이 되면 이란의 석유가 영어로 보면 범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란이란 나라는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혹시 저는 이제 영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란에 관련된 영화 이런 거 뭐 꼴이나 이런 거 나 예전에 그런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란은 휘발유가 부족해요. 의외잖아요. 네. 그거 아세요? 이란은 정제 시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휘발유가 부족한 나라예요. 이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특이해요. 그래서 배급받고 그래요. 거기를. 근데 그게 이제 되면 이제 경제 제재를 십수년 동안 당한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 태결되면 그 정제 시설도 막 생길 거고요. 네. 그거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유회사들도 가서 또 뭐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도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란은 정유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뿜기만 하고 정제해갖고 뭐 정유회사들 일반적인 정유회사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수주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독일 회사가 우리나라가 하건 미국 회사가 있지만 그런 거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란은. 왜냐면 그동안 그걸 못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유를 파이프를 했고 딴 나라 보내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휘발유가 부족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원유랑 휘발유가 다른 얘기잖아요. 그 생산을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족한 나라인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게 되면 그걸 이란산 석유가 전 세계에 범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팩트를 두고서도 네.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신영증권 보고서인데. 신영? 예, 예. 네네. 근데 보게 되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2012년 서방 제재 이후 급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서방 제재 이후로 네. 이렇게 급감을 했고, 네.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데 속도가 늦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아시아 수출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이란 원유 수출 대상국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말고는 이미 팔 만큼 팔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알제리 원유 수출은 보게 되면은 미국 수출 감소분을 유럽으로 대체하고 있다. 네. 근데 유럽에 대한 이 유럽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란의 수출이 네.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가능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 싸게 팔면 되지.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 싸게 팔면 되지. 가격 밀면 그만이잖아요. 가격 밀면 그만인 거지. 네. 그걸 왜?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것 때문에 저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격을 밀면서 팔 가능성에 대한 쪽, 네. 이쪽이 상당히 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원유 수입처를 이란에서 아프리카로 이미 전환했다. 유럽은 네. 2011년과 13년인데 전환했지만 네. 싸게 주면 또 바꿔 가는 거지 가게.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네. 싸게 주면 45불인데 우리는 42불 해주겠다.
예를 들면 파격적으로 35불 뭐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요. 네. 정말 그 이성원 대표는 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은요. 네. 이제 그 선호도의 문제를 해서 인정하실 분 안 하실 분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젊을 때 운전하고 다닐 때 지금은 뚜벅이지만은요. 그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SOU를 가서 쓰라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그랬더니 저 또 근거는 또 우리 형이야. 옥탄가 그게 이제 상당히 좋다고. 왜냐니까 그게 이란 석유를 많이 쓴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좋다, 좋은 거라고. 진짜 그래요. 그래갖고 그거가 뭐 타랑 설비가 있고 없고 없는 나라에 필요가 뭐 이런 얘기 뭐 들으지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게 보면 제품도 좋고 지금은 이제 그 생산이 안 된 거는 그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다가 빼내갖고 설비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문 닫아놓은 건데. 그거 뭐 하면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범람할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죠. 그거는 뭐 그들의 주장이니까 이게 또 다시 지금 반등하면 조금 반등해서 지금 44달러인데 50달러 가면 또 무슨 얘기 나오겠어. 은이야기에서 우리도 다 아는 쌍바닥론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세바닥 찍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건 분명히 나올 찬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은 어찌됐건 내려가는 추세고요. 다른 원자재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가격만 꺾였고 소고기 가격, 라이브 캐터링의 소고기 가격, 뭐 이런 건 살아있는 건데요. 특히 소고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고기 가격만 지금 살아있고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물론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품목별을 보면 히토리움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저 플래디늄인지 문제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는데 우리가 틀렸잖아요. 네. 그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원자재는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지금 관심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저게 열리잖아요. 네. FOMC 열리니까요. FOMC 뭐 회의는 네. 일단 좀 보게 되면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지표가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에 네. 대한 쪽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네. 3개월 연속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하락에 대한 모습, 뉴욕 네. 제조업 지수인데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금리가 그럼 인상이 안 될 거다라는 분석이 어제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코스피 종목에 대한 쪽을 네. 상승시키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의 설비 가동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4개월 지금 보게 되면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설비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고 네. 산업 생산도 그러니까 네. 뭐 심리지수인 어떤 그 심리지수인 쪽만 빠지게 되면은 별 의미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 뭐 뉴욕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지수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실제 뭐 가동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산업 생산도 떨어집니다. 네. 산업 생산도 지금 시장 예상치에 대한 쪽으로 계속해서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FOMC에서 네. 뭐 인내심이란 문구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네. 시장에 어쨌든 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하나 공부 좀 들어가도록. 네. 이 화면 있죠. 우리 이성호 네. 대표 화면 좀 살려주시면요. 이게 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박 좋죠? 네. 그 써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 데이터, 네. 해외 데이터 이거 이승원 대표가 계속 쓰고 제가 두 달 전에 한번 소개해줘서 많이 네. 쓰는데 내용이 좋고 한국말까지 다 돼 있는데요. 네. 트레이딩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내신 분도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다 나오는데 정말 더 기가 막힌 건요. 네. 이걸 누가 만든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항상 궁금하잖아요. about history 한번 볼까? 어떤 회사 다니던 남자 여자 둘이 만들었어요. 회사가 있나 봐. 상장돼 있나 봐. 아니야. 개인 아니야? 둘이 만들었어요. 예. 개인 둘이 만들어 갖고 후원 받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아, 부럽다. 후원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원해 주면. 근데 제가 그 까먹었는데 남자 여자 부부인지 아닌지 까먹었는데요. 네. 남자 여자 둘이 어떤 그 연구소에 다니다가 독립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근데 부부인지 아닌지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네. 다국어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사이트 한국어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구글 번역기 돌린 거의 수준의 그 한국어이기 때문에 영문을 보시는 게 어떨 땐 유리해요. 아, 그래서 저는 영문을 보죠. 영문을 왜냐면 이게 뭔 소리야? 막 네. 이러거든요. 네. 이제 지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때 영문하면 괜히 좀 어려울까봐. 네. 아, 근데 내용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좋아. 다 있죠. 네. 왜냐 이거 하기 전에 저는 뭐 UN 경제지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여기 예상치도 네. 나오고 있고, 아니, 그다음에 캘린더도 있고, 일정도 있고, 네. 다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 네. 제가 뭐 법인이 됐는지 모르겠죠. 사단 법인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개인들이 만들었어요. 개인들이 하다가, 해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딜 기사의 스토리를 봤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나서 레포트 보겠는데요. 지금 유럽 있죠? 네. 닥스 지수 한번 보여주실래요? 닥스 이런 거? 닥스가 네, 아주 그냥 신났. 유럽은 아주 유럽의 지수는 사상 최고가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해갖고요. 이제 결국 이번이 아니라 지난주였죠. 돈은 이제 월간 이제 돈을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양적 완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4달러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달에 1대1 패러티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1대1 패러티.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지금 올해 들어서 13% 정도가 유로화가 달러 대비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0.82가 0.8이면 이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0.82까지 떨어질 거란 얘기하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유가가 이제 떨어지면 이게 좀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 다 가능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는 제 화면 한번 PD님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제 화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성훈 대표도 맞춰보세요. 이게 뭐랑 뭐의 주가거든요. 여기서 화면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 거 보시면 아래요. 아래는 이제 닥스 지수입니다. 이렇게 5년 동안에 더블이 났어요. 쉬었다가 요새 사상 최고가잖아요. 아래가 이제 따르는데 위에 게 뭐냐면 소위 훅 올라가는 거. 1년 주가 이제 그 5년 동안에 250%가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만도 한 30%훅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BMW입니다. BMW.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요즘 자동차를 아직은 안 사지만 제가 말씀드렸나요? 전 이제 올해 내년 말 정도에 주문해갖고 후년주연대 자동차 생각 이거 자동차 살 것도 정해놨거든요. 내가 얘기했나? 저는 BMW i3를 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추천까지 돼야 되는 이제 관점이 있죠. 추천이 돼야지 싸게 사니까요. 그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 없으면 못 사죠. 근데 어찌되었건 BMW 입장에서 보면 15%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가격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12%가 떨어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BMW랑 경쟁하는 모든 것들, 미국 차도 마찬가지, 일본 차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제네시스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르막물 하니까 미국에서도. 제네시스 이런 거랑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MW의 그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라인업이 있죠. 비싼 것부터 하고 제일 싼 것부터 있을 거 아니야. 미니 이런 게 가격은 제일 그 BMW는 제일 나름 짤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뭐 3만 불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만 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유럽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가격 경쟁력이다. 네. 그러면 이거 보면 미국에서 딱 100% 경쟁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차, 일본 차, 미국 차는 모두 BMW나 벤츠 이런 거 아우디 대비 떨어지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확히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게 뭐 현대차 이런 게 무조건 좋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만 현대차가 강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의 논리다. 그죠? 인터내셔널 펀드로 돈이 들어오는 그 논리지. 그래서 뭔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서 이거는 개뿔이다. 네? 물론 그렇게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거라고 분명히요. 근데 이제 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지멘스가 수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중동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수주를 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쪽들이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본하고 가격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일본에 계속 밀려갖고 뭐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일본의 환율에 막 밀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유럽 기업들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철강 소재 이쪽에 대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기업들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독일 기업들이 수주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좀 타격도 예상이 될 수 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전망보다는 돈의 논리에 대한 쪽이 또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오늘 또 매주 화요일 날은 준비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오늘 약간 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저희끼리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2부에는 또 초대 손님 오니까 좀 기다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실적이 왜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쪽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설이 좋아질 거냐라는 얘기가 하고 있는데 엄청 뿜잖아 지금 부동산 좋아진다고. 근데 부동산에 대한 쪽도 좋아지는데 부동산 좋아지는 거랑 해외 건설 비중이 더 높은데 왜 좋아지느냐에 대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어제 나온 분석인데 NH투자증권이요. 수주 잔고와 매출 진행 추이에 대한 쪽을 보란 얘기죠. 수주 잔고와 매출 진행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2016년에 악성 사업지 매출 비중이 이제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악성 매출에 수주를 했던 물량에 대한 쪽이 2014년에 대부분 소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2014년과 2015년에 대한 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박스 네모가 이 악성 사업장에 대한 이제 매출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이 대표님? 어떤 거? MB 때 했던 거. 그렇죠. MB 때 문제됐던 것들이 그것들이 털었단 얘기네. 이제 그거를 이제 거의 다 털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악성 사업장 그 수주 물량들이거든요. 그죠? 가서 너무 할인을 많이 해줬어. 땡처리 하셨나 봐 그때. 땡처리 제2의 중동법은 전혀 상관없는 거지.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 수주도 역시 땡처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제 더 이상한 거겠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비중이 낮아지는 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는 어쨌든 이 비중이 낮아지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그 매물이 소멸되는 이런 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악은 지났다. 건설주가. 최악 해외 수주 물량에 대한 악성 사업장에 대한 이 수주 물량에 대한 쪽이 이제 그 감소가 돼서 원가 개선율에 대한 쪽이 이렇게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11년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에 대한 이 원가 개선율에 대한 쪽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건설주 해외 건설 수주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였고요.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한 쪽도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 해외 요인, 국내 요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모두 다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해외 수주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당장 그거는 이제 수주가 반영되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지금은 움직이는 구간이라 좋은 실적에 대한 쪽이 나온다라는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게 1년 이상 가기는 어렵겠죠. 수주가 붙어야 1년 이상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 정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 간단한 거 저부터 좀 하나 보겠는데요.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요즘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아마 다 오르잖아요, 솔직히요. 다 오르죠. 큰 것 중. 그러니까 다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큰 것 중에서 시총이 좀 높은 거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알만한 것 중에 다 오르잖아요. 떨어지는 거 하나 있어요. 포스코거든요. 포스코. 근데 포스코 궁금도 하시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이제 좀 짜증도 나지만 그 정준양 회장 그 당시에 MB 정부 당시에 좀 또 기억도 안 나지만 또 뭐 실력자였다며 그러면 출국 금지되고 뭐 했고 그 동안에 돈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했다는 건데요. 제가 일단 5년 동안 4-5년 동안에 지금 디스했던 주식이 큰 주식 딱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포스코고 하나가 대한항공이었는데요. 대한항공은 어찌됐건 자기랑 잘한 거랑 상관없이 유가가 떨어진다면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솔직히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미로 올라간 것도 없고. 전미도 안 올라갔죠. 근데 또 전미로는 재미없는데 어찌됐건 외국 도매 그러니까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디스하냐면 여전히 전 디스할 거예요. 예? 저 여전히 누가 뭐라 그러면 항공주에서는 유일하게 관심은 AK 홀딩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 개인 천호도니까. 예? 그야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포스코도 저 여전히 디스하거든요. 포스코. 근데 포스코는 지금 반등을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악재가 있잖아요. 악재 있는데, 악재는 악재고 악재일 뿐이고, 이거에 대해서 증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 냉정히 볼 시점이에요. 왜냐면, 포스코는 뭐 최종, 뭐 몇 년 이래 최저점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저는 왜 포스코를 왜 디스했냐면, 포스코란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갖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관망으로서 독점적인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뭐 저도 이 방송 저 방송 얘기하지만은 정말
배를 이어서 수건산업했던 현대차그룹이요. 현대제철을 들어가면서 현대차를 통해서 고로 사업에 진출한 거가 큰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독과점이 깨졌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 다음에 뭐 정준영에 대한 편을 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준영 회장 입장이나 포스코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갔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위치가 있죠. 이렇게 해외나 이렇게 투자를 안 했으면 그냥 사업은 위축되는 거죠. 어느 정도 현대차가 들어간 만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는 이제 역사를 뭐 잘못된 것이가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뉴스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무리해서 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조사받으면 끝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 4, 5년 전에 현금성 자산이 9조 얼마였는데 지금 5조 얼마로 4조 원 정도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논리적 이론적인가 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산 거는 검찰에 가서 알려줄 뿐이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악재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 하네. LI에 조선한 레포트인데 이제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 좀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목표 주가 39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주장이에요. 이 친구들 주장. 바이 유지하고 있고요. 악재는 기반영됐다는 얘기고요. 업황 회복에 베팅할 시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그죠? 목표 주가 39만 원, 최선호주 유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빅베스 등 현재 빅베스를 했나 보죠, 4분기에? 그렇죠. 기억도 안 나.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이미 기반영됐다. 다만 여기서 기반영 악재가 안 된 거는 이제 뉴스 외적인 데서, 그죠? 이 펀더멘탈 상관없는 외부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업황 턴어라운드에 베팅해야 될 시기. 네.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친구 주장입니다. 이 친구 주장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토크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목표 주가 39만 원하고 최근에 악재나 이런 것들은 뭐 얘기 별로 안 하지만 기존에 그 깨질 만큼 다 떨어졌다. 얘기하는 거가 이 친구 주장이고 39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 얘기를 하면 많이 떨어진 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원자재 수입 이런 쪽이 큰 재미없어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런 거 다 올라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철강 제품류 중에 일부 수입이 늘어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준영 회장 거는 그건 외부 악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랑 상관없다. 다만 철강주가 좋아지면 철강 업황이 정말 좋아진다는 이 친구, 중국의 업황 떠나는데 베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이거보다는 현대제철에 저는 선택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선호도예요. 근데 하여튼 이 레포트는 최소한 이걸 설명하는 것은 딴 건 다 모르겠지만 정준영 회장 때문에 더 떨어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정준영 회장 해갖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이 뭐 났어요. 이런 거 있어요. 판결이 다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뭘 해갖고, 그 대주주가 잘못해갖고, 회사가 잘못해갖고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라는 돈을, 만약입니다, 만약이에요. 그래서 1조 원이건 2조 원을 잘못 투자했어. 그게 나면, 요즘은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도 해갖고, 그게 잘못됐나 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물어내라 어쩌게 되면 회사에서 뭐 주주들한테 보상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 왜냐면 저라도 제가 주주라면 외국 투자자면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네. 미국은 흔히 그런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 결정을 잘못해갖고 거기다 정말 그러니까 순수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법원에서 판단해서 정말 이게 의도적으로 사기를 해갖했다.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거죠, 문제는요. 그러면 주주 배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뭐 나중에 가정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거를 보면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양영이 너는 추천하냐 그러면 관심 있냐면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 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자기는요? 저는 뭐 지금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계속해서 뭐 타랑 설비를 뭐 돌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규제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 이게 쉽게 해결될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고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강에서는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타타 그룹. 네. 그러니까 타타가 지금 전 세계 1등 철강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타타그룹,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 있는 철강사 이쪽
중국들하고 경쟁. 바오산이요? 네, 바오산 중국인가? 바오산 중국입니다. 네. 바오산 강철. 네. 근데 이런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르셀로메탈, 아르셀로메탈 또 인도 거죠. 걔네가 네. 타타인가? 걔네가 네. 아르셀로메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화학보다도 오히려 더 철강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다음 랩부터 또 NPK 한번 다시 볼까요? NPK 말고 그 전에 또 하나 볼 텐데 정유화학에 대해서 또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세일즈를 위해서 이제 세일즈를 갔대요. 싱가포르로. 홍콩, 싱가포르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화학 정유 사업에 대한 세일즈를 들어갔다.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 반응이 안 좋았대요? 네. 왜 그렇지? 마케팅 후기인데 사이클보다는 개별 기업에 관심이 있지 화학 업종 사이클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다 얘기해 준 거지 얘네들한테. 그죠? 해외 투자자는 연초에 이루어진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부담감을 갖는 곳들이 많았다. 그럼 GS는 어떻게 높아진 주가 지표를 충족시킬 만한 이익 개선이 이루어질지 대해서는 보수적인 자세를 보였고 다만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일부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SKC, LG아우시스를 이렇게 관심을 좀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뜨거웠네. 그렇죠. 정유화학 쪽에서 갑자기. 정유화학 쪽에, 그러니까 정화학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화학까지 같이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쪽을 받고, 나프타 원재료 투입에 따른 이익 개선 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뭐 투자자도 있긴 했으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이제 저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 하락이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일부 제품의 스프레드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원료가 하락만으로 전체 화학 시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해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한 쪽을 외국인들도 역시 같은 시각에 대한 쪽을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SKC, LG아우시스 이런 쪽 올레핀 업사이클 최대 수혜주 대환유화 대환유화가 어제 그 화학업종 NCC NCC 설비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화학업종 조정을 이끌었거든요. 증설까지 또 여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학업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올라오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메이저들의 시각은 그렇게 썩 예쁘게 보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오늘 오늘 보고서인가 어제 보고서인가 LIG 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담배 끊기 참 힘드네요라는 제목입니다. 담배 끊기 힘드네요라는 게 뭐냐면 담배 판매량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담배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했던 것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제 연초에 담배 아이 더러워 가격이나 올리고 담배 끊고 말지 했는데 점점점 1월 때 좀 사뒀던 사람도 다시 이제 끊기는 게 재고 소진으로 재고가 소진됐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자담배를 폈더니 잇몸이 아프대. 왜요?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담배 맨 처음에는 전자담배가 너무 좋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전자담배 되게 좋아요 라고 했어요 다들. 그래서 전자담배가 왜 좋니? 그랬더니 뭐 일단 냄새도 안 나고 뭐 커피 향도 있고 맞아 플레이 그 여러 가지 체리 맛도 있고 수증기가 나오니까 또 수증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뻐끔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술자리에서도 뻐끔해도 담배는 뭐라고 냄새 나고 그러지만 이거는 뭐 커피 향도 나고 뭐 체리 향도 나고 이러니까 좋더라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게 니코틴 평상시 피는 거 반값만 넣어서 피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상하더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니코틴이 닿아서 그런가 봐. 담배하고는 달리 또. 그래서 이 전자담배가 이거 다시 담배를 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 아 그래요? 2월달 넘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분한테 얘기 좀 해줘. 누구? 최일중 전문가, 황중택 전문가, 전자담배 핀다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담배 판매량에 대한 쪽, 그러니까 작심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에 대한 쪽이 지금 담배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는 역시 긍정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요. 저는 이제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뭐 우리나라 전자담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얘기는 좀 솔직히 많이 좀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미국도 전자담배를 많이 뭐 관심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이 전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온다네요. 그래서 더 안 좋다. 이거 중국에서 온다는데요. 그 FDA나 이런 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얼마 어떻게 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허가 받은 게 5%도 안 된대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 그 제조업자가 있잖아요. 네네.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규격 받고 했는데요. 그걸 또 믿을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그 나머지 95%는 그 규격에 벗어난 것들이 워낙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 좋은 게 들어올 수는 있죠. 엄격하게 갖고 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엄격하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나머지 95%는 발암 물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다네요. 그래서 그걸 전자담배는 그 다 FDA인가 뭔가 그 형식 뭐 승인 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상당히 그게 모르죠. 일부에서는 그게 기존 담배업자들이 로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잇몸이 아프다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끊을 가능성은 전자담배에서 원래 담배로 이제 처음에만 좀 가격 조항이 생겼지 이게 또 익숙해지면 4,000원으로 또 이렇게 익숙해지면 또 하는 거거든. 예전처럼 이제 담배를 빼서 피고 나눠 피고 하던 시절은 이제 갔지. 그죠?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한마디 하면요. 지금 공을 하나 붙여야 된다는 저는 솔직히 여전히 갖고 있어요. 공도 붙이고 소주도 술값도 그냥 공 하나 딱 붙여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소주는 뭐 공을 안 붙이라도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마실 수 있는 양을 제한하자 시간별로. 진짜요, 저. 밀란이 납니다. 밀란이. 밀란이나 상관없이 이건 정말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사람이 술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하고 생명도 뺏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뭐 직장에서 멀쩡한 사람도 하고 큰집 가고 이러고 사람이 목숨이 하니까 그건 우리는 심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소수니까 넘어가겠고요. 네, 이성원 대표. 예. 네. 그 반담배 운동하던 데들이 보면 나치 뭐 이런 애들인데. 아이, 딴소리 하지 말고. 나치 이런 애들이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빨리 하세요. 나치 좀. 빨리 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KB요? 예, KB.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중소형 지주화사. 자회사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애들을 전 의원님이 지금 KB증권에까지 끼어 들어갔어? 영향을 미쳤어? 중소형 지주회사 이제서야 보고서가 나왔어. 지난달에 얘기한 게. 지금 보게 되면은 중소형 지주회사가 대형사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 최근에.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제서야. 중소형 지주회사 관심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웃퍼폼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쭉에서 알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읽을 필요 너무 복잡하고. 지금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은 한세 예스24 홀딩스. 한서 예스24 홀딩스. 아, 이름도 어려워. 한세 예스24 홀딩스. 예스24야? 그러니까 이게 패션 부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업 부분. 그죠? 그 패션 부분은 향후 의류 생산 공정의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4년에 인수한 비상장 칼라 앤 터치.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스24 인터넷 사업 부분, 도서 판매 포함한 인터넷 부분이 동화 출판 인수를 통해, 동화를 얘네가 갖고 왔구나. 그 두산이 이거 팔았거든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 산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갔네요.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출판 같은 경우는 전통의 이 방판 해서 많이 팔고 살았던 이제 그 출판사죠. 그래서 한세 예스24에 대한 쪽이 두 개 이제 똘똘한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기선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뭐 노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도료 사업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안정적인 지주회사. 특히 이제 페인트 쪽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 하락에 대한 쪽을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을 이제 제대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히든 밸류, 그러니까 비상장 자회사 IPK, 그러니까 선박용 도료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주력 자회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2015년은 선박 인도량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이 확인되면서 IPK 실적 개선이 돼서 아마 노루홀딩스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이 노루홀딩스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보고서가 이게 80페이지짜리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것도 거의 논문 수준이야. 그래서 종목은 근데 두 개밖에 없더라고. 종목 복잡하게 써놨는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은 동아 소시홀딩스 그것도 괜찮다. 아, 그래요? 여기다 살짝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네, 숟가락 하나 얹으시죠. 배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배틀 요즘에 안 받아 자꾸. 사람이 소심해졌어. 맨날 쉬니까. 펀더멘탈은 제가 확인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참고적으로 저는 이렇게 지주회사나 이런 게 얘기 나올 때 하는데, 근데 제가 말한 주식이
전지현님이 말하는 거랑 맞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지현님은 땅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랬어. 땅 관련된 거는 2017년 이내야 돼야 될 겁니다. 그랬어. 네. 맞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식은 땅이랑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말은 조심스럽다는 거 인정해. 그래서 전지현님이 보면 이거는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주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항상 저는 뭐 지주회사 법제인 걸 떠나서 대한제당. 한번 좀 봐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지현님은 싫어할 거야. 전지현님의 의견을 보면 2017년은 돼야 이런 거 된다 그랬어. 땅인데 이게 주식이요 쭉 올라갔다가 쉬었어요. 근데 꾸준한 거 재미나는 거는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이승원 대표도 이런 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관이 사기 시작할 때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전 대한제당을 전 주식이 되건 안 되건 늘 관심주에 끼어 있다. 대한제당이 특이한 것도 하네요. 뭐요? 아, 이거 아니구나. 대한제당. 대한제당. 그러니까 저기 설탕이랑 저기 밀가루. 그렇죠. 설탕이랑 밀가루 하는 거. 네. 근데 전국에 땅이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린 이제 인정하지만 그 전지현님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 이런 건 2017년에 돼야 될 겁니다. 그랬죠, 분명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주니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주회사라고 말하니까. 근데 이거는 얘기하면 이성원 대표가 그건 아니에요라고 이성원 대표가 디스할 주식이야. 뭔데? 인정해. 디스하지 마. 디스하고 내가 말하고 훅 끊을 거야. 일부 끊을 거야.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이거는 큰 그룹의 소그룹이야. 근데 소그룹 안에서 지주회사고, 저는 그래요. 저는 하여튼, 제 소신은 그래요. 이번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성원 대표는 이게 아닐 거다, 딴 애가 들어갈 거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소그룹 내 지주,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나름 사춘해갖고, 거기도 나름 현대백화점 안에 현대그린푸드 이런 거 갖고 있을걸요? 네. 근데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현대백화점이 나름 현대백화점의 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소그룹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언젠간 나중에 보면 삼성에서 큰 안에서 CJ 나오고 신세계 나오고 이런 건 한솔재지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작은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동안 좀 섭섭함이 있었지. 그런 거야? 그쵸. 그래갖고 저는 그 현대백화점이 네. 물론 그 현대산업도 저기 면세점 들어간다고 하고 다 들어가지만 워낙 큰 자리니 거기 삼성동에 면세점 2개 하면 되잖아. 외국인 특구니까. 그 현대백화점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나름 지주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그룹의 지주회사다. 그래서 전 현대백화점을 지주회사로 좀 보고 있어요. 어제 탐방을 갔었는데. 누가? 내가. 현대백화점에? 아니. 어디요? 신송센터. 신송센터. 두 군데 나갔어요. 건물을 그래? 누가 오라고 그랬는데 잘못 갔어. 다른 신송 건물을 갔다가. 2개 있잖아. 네, 2개가 잘못 갔어. 근데 여의도에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송이가 저는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땅은 아니에요.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얘네가 이제 돈이 들어와? 건물 임대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된다 그랬잖아, 그런 게. 땅은 아니라 그랬지. 땅이 아니라 건물 임대해갖고 캐시가 들어오는 거. 캐시가 들어오는 거. 인정. 얘네가 이제 캐시가 들어오는데 PBR 0.6배. 그 PBR 1배도 안 된다며, 그때 얘기했더니. 0.6배짜리. 그래서 요건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은 또 들더라고. 대한제당 PBR까지만 보고 나가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제당 PBR이 0.53! 0.54. 싸네. 싸지? 싸네. 2017년에 보자고요. 2017년. 전지현님 말대로. 하여튼 저는 관심주로 계속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많이 올랐는데도. 뭐요? 4,000원에서, 3,000원에서, 2,000원에서 2만원 왔는데 10배 올라왔는데 PBR 0.5배야? 대한제당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0.05배였어? 하여튼 저는 관심주예요. 저는 관심주인데 전지현님은 이런 건 아니라 그랬다는 거 오해하지 말까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하여튼 한 3, 4년째 3, 4년 거짓말이고 2년 전부터 관심주로 보고 있어요. 그 2년 전부터 얘기하셨죠. 네,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뭐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 2017년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일부가 더 길어졌어요.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보면 그 코스닥은 딱 보합이고요. 일단 뭐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원래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죠. 2018포인트, 2020포인트까지 가는데요. 31포인트까지 지금 올랐죠. 네, 그러니까요. 네, 2020포인트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더 올라가는가 봐요? 일단 뭐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FOMC 앞두고 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금리에 대한 쪽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 쪽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흐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십니다. 한미약품은 뭐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한미약품은 뭐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네. 어저께 잠깐 쉬는 것 같더니 어저께도 올랐나?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어저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맨날 빨간색이 지금 계속. 네. 뭐 작년에 이렇게 네. 그 저거 한 거를 네. 한 2년간 내린 거를 한 네. 2주 사이에 다 오르네. 2년 내린 거를.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게 네. 나중에 그 돈을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나의 패션으로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주식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하여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한풀이 주식하는 주식.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네. 취합해서 알려드리면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얘기 잠깐 다시 나왔지만 미국 이제 강한 달러. 그래서 이제 이번에 FMC에서 소위 그 페이션트란 또나 인내시라는 표현이 뭐 삭제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삭제됐을 경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삭제가 안 정말 안 될 경우 그냥 살아있을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지가 결국은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채권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던 분이 제가 이제 많이 이용했던 게 토마스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국계인지 뭐 중국계인지 제가 모르죠. 동양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계속해서 간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움츠령 발언을 했어요. 네. 뭐냐면 그것도 강한 달러. 달러의 강세가 생각보다 더 빨라 거침없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익 예상을 좀 낮추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 양반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만 하면 문제가 없죠. 미국에서 먹고 마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큰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수입에 대한 문제, 네.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결국은 미국의 포드나 GM이랑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BMW다, 아우디다. 뭐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아주 우리 일상생활은 가장 쉽게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나? 아직까지 유럽차? 가격 아직 안 떨어졌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차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네. 폭스바겐 같은 거는 막 유럽, 독일 현지보다 싸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마진을 본다 그러면 전자에서 보면 더 떨어져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만큼은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하여튼 시청자도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펀더멘탈로도 좋아지는 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뉴스에 따라서 뉴스의 정책적 지원, 성장의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대감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제약 이런 건 기대감이죠. 네. 그래서 뭐 된다더라. 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지난주에 노바티스하고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번에 요번에 첫 바이오시밀러 받은 게 제재가 저기잖아요. 백혈병 제재.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열었다. 연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관련 회사가 미국에서 그게 승인받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더 지금 찬스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갖고 올라간 건 기대감이죠.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개발돼서 어떤 신제품이 미국에서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거 기대감인데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는 절대적인 수급의 논리에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손님 모시고 마지막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